네, 이번 코너는 알파 플러스라는 코너입니다. 이 알파라는 추가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너는 이제 종목이나 섹터를 소개하는 산업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작은 차이를 좀 발견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 종목 위주로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용호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투자 전문가들도 이제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저도 틀리고 우리 뭐 대표님도 다 틀리고 한데 보통 이제 회피형. 근데 회피형은 그 주식 투자하는데 회피형은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원래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회피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리스크 관리를 지금 하는 구간이냐, 네. 하지 않는 구간이냐. 이렇게 보면은 위험을 회피하는 구간이다, 아니면 공격적으로 진입해야 될 구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회피형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게 회피형이네요. 그렇죠. 예. 중립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인 것 같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그렇죠. 공격형이 있는데 우리 박용호 파트너께서는 이번 주 어떤 패턴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는요, 일단은 그 업종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좀 공격해 될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뭐 이렇게 그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상한가 부근, 아까 DIC도 상한가 부근인데 사실 그동안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지 않았던 종목들인데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찾아서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목들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공격적으로 한번 베팅을 할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공격형 투자 전략이면 네. 사실은 성장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공격하면 일단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공격형으로 세웠는데 한국전력사자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그렇겠죠. 공격형으로 딱 정하셨는데 그러면 네. 섹터가 어떤 섹터를 정하셨습니까? 저는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네. 일단은 코로나 섹터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그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시젠이라는 종목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지금 그 바이오 종목 지금 PER이 6, 7밖에 안 간다는 것은 이거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 성장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오늘 그 제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은 이러한 그 성장성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다면은 이 정도 종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코로나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백신의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백신 제조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백신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렇게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커스를 백신 제조와 그다음에 백신 소재 이 두 쪽으로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생산업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 SK바이오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그럼 백신 소재라는 것은 반도체 소부장처럼 네. 바이오 소부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바이오 소부장 중에서 뭐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반도체처럼 뭐 MCU가 쇼트지가 나거나 이런 것처럼 그런 매력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뭐 소재 업체가 있습니까? 있죠. 있으세요? 네. 지금 백신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더 급증을 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선진국들이 사실 백신을 다 거의 거머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일정 부분 자기네들은 전체 인구의 한 50% 정도가 1차 접종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1차 접종을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 이후에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이렇게 많이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유하고 백신을 슬슬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태까지 백신을 접종했지만 이제부터는 백신 그 접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궤도국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 지금 그 백신 접종률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제 2번 맞는 거로 돼 있으면 200%로 한번 보면은 지금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한 20%.
그러니까 아직도 80% 정도는 더 맞아야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 200% 2회로 봤을 때 200%면은 보통 50에서 어떤 때는 100%까지 올라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냐면은 개도국으로 나가면서 이전 물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한 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라면 50억, 저기가 60억 정도 되는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그 백신 그 개발해 갖고 접종을 한 게 지금 중국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20억이라는 숫자가 더 남아 있고요. 200%라고 하면 아직도 40억 회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갑자기 사실 예전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백신 섹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그 삼혈균 그 네. 섹터로 하는 것과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mRNA 백신 섹터가 있는데 네. 이 백신은 개발된 지가 사실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시장에서 좀 어떠한 그 구체적인 그 모티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메신저 RNA 백신이 갑작스럽게 사용 용량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지금은 전통적인 백신보다도 훨씬 생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아직 소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소재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어떤 소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백신을 만들 때 네. 일단 우리가 보면은 백신을 키우는 이제 배양백이라는 게 배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배양도 이전에 그 전통적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달걀 뭐 껍질인가 뭐 거기에서도 이제 네네. 배양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네. 아직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일회용 배양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문을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어야 지금 그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반도체 회사들이 반도체가 쇼테이지가 나서 생산을 줄였듯이 지금 백신 생산 업체들은 이 쇼테이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배양백을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까? 뭐 아니, 어떻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아, 많지 않다. 이유가 뭐냐면 네네.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거라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고 막 이럴 텐데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급격하게 지금은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이때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외에는 신규 진입한 회사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백신 배양백을 있죠. 만드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있죠. 네. 어떤 회사냐면은요. 네. 일단은 그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마이크로 디지털이라는 회사는 뭐 배양백을 그 일회용 배양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전에는 일회용 배양백의 생산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백신이 뭐 이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 백신이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이 회사가 생산하는 배양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주문해도 6개월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양백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 디지털인데 그렇죠. 예. 캐파를 막 증설을 해야겠네요. 캐파를 증설을 해야죠. 네. 하는데 네. 이게 단기간 내에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선주문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 회사 제품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아직 정확하게 공시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어프로벌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거의 승인 단계에 있다. 예, 삼성 승인. 바이오로직스 그렇죠. 예. 하고 그 배양백이 그러면은 전 세계로 조금 품귀 현상이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마이크로 디지털에서 그렇죠. 만드는데 국내 유일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예, 있는 캐파도 거죠. 엄청나게 뭐 증설한다는 얘기도 뭐 들린 것 같은데요. 캐파 증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캐파 증설 이런 문제보다도 그건 이제 증설하고 나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네. 지금 지금 당장 다른 회사들에서는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하려고 계속 지금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그 보양백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메신저 RNA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DNA 유전자잖아요. 네. 유전자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유전자 가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만들 기술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인체에 집어넣었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리피드 그 나노 그 파티클이라고 해서 네네. 나노 지질입자거든요. 이 나노 지질입자요? 예, 이 지질입자를 현재 생산하는 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예전에 ST팜이 계약을 체결한 유럽의 회사와 지질입자를 갖다가 뭐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를 그럼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지질입자를 만드는 회사가 있나요? 있죠. 아하. 국내 유일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가 코로나19 이제 그 메신저 RNA 백신도 개발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네네. 이 회사가 EC18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생산을 하는데 네네. 이 면역 항암제를 생산하는 게 거의 지금 코로나 백신 생산하는 것처럼 지질을 DNA 그 메신저 RNA에다가 지질에 캡을 씌우는 거죠. 네네. 우리 저 보시면은 닥터 뭐죠? 유산균 하는 거 닥터바이오인가? 네네. 그것도 유산균에다 캡을 씌워갖고서 네네. 유산균이 네. 위를 지나가서 장에까지 들어가 있게 만드는데 네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질이 없으면은요 네. 이 몸에 집어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이번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에다가 단순히 병행만 그 신청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아직 지질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더나가 만약에 국내에서 생산한다면은 이 지질을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질을 국내 유일 생산하는 회사가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엔지캠 잠시만요. 생명과학. 예. 박 대표님, 그 두 가지 한번 제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두 가지 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마이크로 디지털. 네. 사실은 뭐 지금 캐파를 좀 증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더나에서 그 받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그 승인 단계에 있다. 배약백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예. 만약에 승인이 되고 네. 그다음에 실적이 또 나오고 예. 이러면 뭐 목표가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 바이오 네. 관련주들은 목표가 설정가 굉장히 네네. 어렵거든요. 이 목표가들을 설정하는 부분을 지금보다도 뭐 50%, 100%인데 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종목들이 이슈가 나오면은 보통 50에서 100% 오르는 건 쉬웠기 때문에 마이크로 디지털의 목표가도 지금 현재 설정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반등해서 최소한 글쎄요 이 정도 부분에서 50% 정도까지는 만약에 어프로발이 떨어진다면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 디지털 지금 주가가 25,250원인데 네. 지금 최소한 안 되더라도 3만 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예. 그러면 봅시다. 엔지캠 생명과학의 목표가하고 이탈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엔지캠 생명과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가 잠시만요. 네. 자리를 한번 보고요. 엔지캠 생명과학은 이 지질이라는 게 이게 아무 데서나 지금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지질이 없다면 네. 메신저 RNA 백신 생산 못 한답니다. 아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지질이 감싸주지 않으면은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왜 그 메신저 RNA 백신을 냉동 보관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이 지질 때문에 그래요. 이 지질이 상온에서 녹아버리면은 이 주입에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질이 메신저 RNA 백신이 이제 7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질이 굉장히 쇼테이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EC18 지질을 가지고 항암 면역제를 만드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지금 글로벌 그 제약회사들 그다음 메신저 RNA 생산업체들하고 지금 지질 공급 계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 한번 봐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메신저 RNA 보면은 지금 그 지질 이탈가 지금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 10만 원 정도 되는데 네네. 1차 목표가는 제가 15만 원 정도. 이거는 좀 공격적으로 보시네요. 예, 만약에 지질이 정말 계산이 돼서 네. 지금 지질을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이게 계약 체결이 된다면은 최소한 1조 원대 매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조 원대 매출 정도면은 지금보다도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조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태까지는 메신저 RNA 백신을 생산하는 것 쪽에 타겟을 맞췄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메신저 RNA 백신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질 공급에다 타겟이 다시 맞춰지고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지질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감안해 보면은 엔지캠 생명과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호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